자, 이번 동영상 비하인드 스토리 편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모노터피노이드가 지금 우리 실생활이나 여러 군데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크게, 이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리고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을 걸고서 그렇게 이 모노터피노이드가 쓰이고 있는 예들을 찾아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번 동영상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재미로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머리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또 나이가 조금, 중장년 정도 되시면, 이 호랑이 연고 그러게 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호랑이 연고, 또는 무슨 호랑이 기름, 호랑이표 망금류, 호표 망금류, 그러니까 호랑이표 망금류다. 그 다음에 후비오, 완지유, 이게 싱가포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타이거 밤이라 가지고, 노란 색깔, 빨간 색깔도 있고 그런데, 저희 때는 모르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저 어리거나 대학생이시면 해도 외국에 나간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간다는 거, 그거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이제 이렇게 진출하면서 우리 이제 일하러 근로자들이 이렇게 나가게 됐지, 그전에는 외국 나가는 거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이제 선물이라고 꼭 사와요. 사오는 게 보면 양담배, 그 다음에 양주 한 병, 두 병. 지금도 제한이 있잖아요. 양주 이런 게. 그리고 또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랑이뼈 망금류, 호랑이 연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연고다 그러면 이게 너무 귀한 물건로.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냐. 그럼 사람들 호랑이 뼈를 갖다 갈아 넣었다는 등 무슨 별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만병통치약이었어, 그 당시는. 그럼 두통 있어도 바르고, 목구멍이 따끔거려도 바르고, 무슨 또 모기 쫓아낸다고 또 바르고, 그것도 아껴 발라야 돼. 그 냄새가 보면은 그냥 파스 좀 심한 냄새, 이런 냄새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관절염, 멀미가 나도 바르고, 온갖 군데를 다 발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랑이 기름, 호랑이 물인데, 진짜 사람들은 이게 호랑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었다. 응?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유명한 호랑이 기름도 알고 보면은, 맨솔하고 간파하고 이겁니다. 예? 모노톨피노를 섞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유래부터 찾아보면, 이 호자흠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분들이 원래는 중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로 이주하면서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 아들이 호입니다. 호.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이 호문 표예요. 이건 표범할 때 표자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여기 호하고, 여기 호랑이 호자, 여기 표범하고 표자. 그래서 호표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지금도 유한양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행이라는 게 아마도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그래서 회사 이름이 호표행입니다. 그러니까 하우파라고 있나 보죠. 하우파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그래서 재밌는 게 보면은, 어떻게 아들들 이름을 큰아들로 호랑이, 둘째 아들은 표범,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이 호자흠이란 분이 이제 이런 걸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이게 크게 성장을 시키고, 유명해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 호랑이 기름 외국서 누가, 조그맣거든요. 조그만데 그거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기름의 성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그리던트 성분명 보면은 맨솔하고 캄파예요. 박하랑 장내가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다, 여기다 썼다 이죠. 이게 왜냐면 느낌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좀 뜨끈뜨끈 해오기도 하고, 바르면 말이죠. 그리고 그냥 물파스 같은 느낌이에요. 좀 심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게 레드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맨솔하고 캄파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맨솔하고 캄파는 당연히 모노터피노이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맨솔라이즈드 민트 오일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주풋 오일이라고 있는데, 카주풋 오일이라는 게 이것도 모노터피노이드예요. 그래서
아까 그 표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바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클러브 버드 오일 그러면 클러브라는 건 정향이란 물질이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페트롤리움 젤리예요. 파라핀하고. 이 페트롤리움 젤리가 뭐죠? 이게 뭐죠? 바세린이지, 뭐. 파라핀, 양초. 어? 그러니까, 바세린에다가 맨솔, 캄펌, 이렇게, 이런 것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무슨 신약 개발이나 지금처럼 무슨 뭐 연구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섞고 저거 섞고 해가지고 뭐 만든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무슨 개발 뭐 이렇게, 아니,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당시 기술로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뭐, 정말 대단한 어떤 신물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 아는 걸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옛날 저희 그 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테레비라는 게 참 귀한 물건이었고, 근데 6시만, 지금은 생상도 못하는 얘기죠. 테레비가 안 나와. 근데 6시 정도 돼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흑백 테레비가 나오고요. 그거를 그냥 뭐 초등학생들 앉아가지고, 그 테레비가 집집마다 없어요. 뭐 한 서너 집에 건너서 하나 있나? 그러면 이제 거기 엄마 아버지 눈치 보면서 거기 앉아서 보는 거야. 테레비 나올 시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만화 영화나 이런 걸 해줬는데, 당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부리부리 박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리부리 박사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건 아니고, 이거 저거 섞어가지고 뭐 자기는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라고. 계속 개발을 하다가 결국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호랑이 기름 성분표를 보니까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숟가락, 저거 한 숟가락, 저거 또 몇 숟가락, 섞어가지고 대충 만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저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리부리 박사 생각이 나서 그 노래 한 곡 제가 잠깐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도토리 새알에다 장미꽃 한 송이, 달림속 개수나무 별똥별 하나, 이것저것 스로 모아 발명을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이제 카주프로이드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 왜냐면 그 모노토펜에도 설명드릴 때, 막 이거저거 막 늘어나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그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빠졌지만, 요거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이거 역시 모노톨피노이드입니다. 여기 나왔죠? 모노톨피노이드다. 그 다음에 이걸 카주프로이드 있는데, 카주프로이드 뭔가 그러면 그 나무 이름이에요. 카주푸시라는 나무. 그래서 요거 성분을 보게 되면, 그 C가 10개, H가 18개, O. 이것도 뭐 모노톨피노이드죠. O가 들어갔으니까. 그 말씀드린 제라니올, 뭐 네롤, 리나롤하고 똑같습니다. 분자식이 똑같죠? 10개, 18개, O. 10개, 18개, O. 10개, 18개, O. 그러니까 결국 아이소마다 이거지. 뭐, 카주프로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제라니올, 네롤, 리나롤가 아이소모다. 그래서 그 카주프로이라고 해서 카주푸시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근데 여기서 나온 기름이고, 그래서 보면 구조식을 보면 얘도 보면 육각형에다 위로 한번 O 브릿지를 연결한 거죠. 요것도. 그러니까 캄퍼 비슷하기도 하고. 냄새도 이제 그러니까 캄퍼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링을 만들수록 이게 방향성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는데, 이것도 링을 갖다 2번이나 만들었으니 이 캄퍼 장례처럼 아주 톡 쏘는 듯 하는 거는 아주 매운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시네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발음이 안 되네. 유칼립투스 그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칼립톨. 그러니까 시네올, 유칼립톨. 왜 호주에 그 뭐 코알라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 거기에서도 이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시네올이라는 것도 앞에 어원이 무슨, 흐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키네틱하고 비슷한 말이고, 여기 발음이 안 되죠. 여기 유칼립톨도 같은 경우도, 유라는 거는 보통 뭐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웰 또는 뭐, 노블, 고귀한, 이런 뜻이고요. 이거 칼립트,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슨 딱지, 덮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기억할 게 이 유자라는 건 뭔가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결론이 중요한 거는 카주프로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노톨피노이드였다. 그리고 요 제라니올, 네롤, 리나롤하고 아이소모 관계였다.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캄퍼 같은 냄새도 나고 캄퍼 같은 특징이 있으니까 아까 거기다 섞어 놓은 거죠. 호랑이 연고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 연고에 또 섞어지는 성분 중에 하나가 클러브 오일인데,
클럽 오일, 이게 뭐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유진올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세션 오일 프라면 클로브다. 이게 클로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클로브를 갖다가 흔하게, 이 클로버, 토끼풀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클로버, 그거 토끼풀하고 전혀 다릅니다. 뭐 네잎클로버 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 토끼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클로브라는 거는 정향이라고 불러요. 정향. 근데 이제 정향 한문을 보시게 되면 고물의 정자로 썼죠? 고물의 정. 왜? 이게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이 클로브란 뜻이 못이란 뜻이에요. 못. 땅땅땅 때려 박는 못 있잖아. 그것처럼 생겼다. 뭐 생긴 모양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이게 무슨 못이야 싶은데, 이제 요게 꽃잎인데, 꽃잎이 완전히 피기 전에 요걸 따가지고 말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말리고, 여기서도 좀 독특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음식에다 이렇게 요리할 때, 플레버링 에이전트로 이렇게 첨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또 여기서 나온 기름을 보게 이제 유진올이라고 부르죠. 유진올은, 저런데 그 치과나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유진올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 꼭 못처럼 생겼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뾰족한 못, 이렇게 보면, 뭐, 그닥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처럼 생겼다. 여기다 한문으로도 못 같다. 못처럼 생긴 거에서 나오는 향기다. 정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신세지움은 뭐가 합쳐졌다. 아로마티크면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고. 유지니아, 이렇게 카릴로 필라타, 이럴 때도 보면은, 뭐, 카릴로 필라타는 이건 잎사귀란 뜻이고요. 그다음 유지니아 할 때 보면, 아까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좋아요, 고기예요, 하는 노블. 그래서 이 지니아,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뭡니까? 제네시스 또는 제네레이션, 제너레이션. 나이가 드니까 글자도 잘 안 쓰죠. 제너레이션. 뭐 세대 발생할 때 뭐 이런 거 다 제네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제네니까 어떤 고귀한 사람, 고귀한 분, 유는 고귀한이니까 제니아 그러면 고귀한 이런 뜻이 됩니다. 높은 신분에. 그래서 남자 이름들 중에 서양의 남자 이름인데 유진이라는 말이 가끔씩 들려요. 유진 그러면 한국 이름 같기도 한데 무슨 유진 그런 사람 유진은 이름 많잖아요 한국에도. 근데 유진 이렇게 서양 사람인데 이름이 있는 것도 알고는 저 사람 집은 이름을 갖다 남자 이름을 많이 쓰는 거죠. 고귀한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유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털피노이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좀 희한하다 싶지만 하여튼 여기서 기억할 거는 게 벤제닝이 달렸어요. 벤제닝이 달린 거는 당연히 무슨 털핀에서도 생기지만 털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요게 이제 첨가된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에 여기 클로브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제닝을 갖고 있다. 물론 털피노이드도 이전에 그 벤제닝을 형성하는 거 봤죠. 그렇지만 요거 같은 거는 좀 다른 경로를 통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진올은 요 벤젠 디리버티브다. 그리고 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정향이라고 그런다. 이거 저런데 많이 들어가요. 중국 음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톡톡한 맛이 나지? 중국 음식 중에 그런 거 보면 요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베트남을 좀 여러 번 다녔는데 베트남 음식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소랑 같이. 예. 자, 다음으로는 이 호랑이 기름에 필적할 만한 우리나라 국산, 순수 오리지널 국산 제품, 안티프라민이 있죠. 안티프라민도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정말 레전드.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는 뭐, 웬만하면 그냥 안티프라민이었어. 뭐, 어디 다쳤다. 관절염, 뭐 어디 쑤신다. 그래도 안티프라민.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처럼 손이 텄어. 입술이 텄어. 그러면 거기도 안티프라민. 어디가 가려워. 그럼 거기도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약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하면, 이게 유한양이라는 게 유일한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유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한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부천 못 가가지고 서울 오류동 넘어서 가다 보면. 이제 그래서 유한고등학교도 있고,
이 유일한 박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후대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그 유한양의 공물이 지금도 노량진 저 대방동에 남아있죠. 지금 터가 넓게. 원래 거기가 이제 유한양이고. 근데 거기 2층에서 그 유일한 박사의 그 사모님이 호미리 여사라고 그러는데, 그 호미리 여사님이 그 무슨 저 소아과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뭐 다쳐서 오고 막,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멍들어서 오고 그런데 뭐, 딱히 뭐 어떻게 해줄 게 없어서, 이제 유한양의 그 회사에 이런 걸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런 일화가 있더군요. 근데 그 이름을 따져보면 안티라는 거 뭐가 반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 뭐 이렇게 항생제 할 때처럼 안티라는 거. 그 다음에 플라민이라는 뜻은 이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쓰잖아요. FLA, 인플라메이션 이렇게 쓰는데, 인플라에서 이 플라자를 따왔다고 그래요. 여기는 불역 F지만, 여기서는 PH로 바꿨죠. 하여튼, 그래서 이 염증에 반대되는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성분을 보게 되면요. 이 성분도 또 재밌어요. 보면. 성분 함량 1g주 멘톨 캄파예요. 맨솔하고 캄파로 장내라고 장내 캄퍼. 그러니까 아까 저거랑 뭐 그닥 차이가 없죠. 물론 뭐 얼마나 성분이 뭐 들어갔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안티플라민도 바르면 처음에 좀 차갑다가 이렇게 뜨끈뜨끈해지면서 정말 파스 같은 느낌이 달죠. 그러니까 조금 아픈거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좀 화끈거리고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이 이제 저 호랑이 연고랑 또 다른 점은 여기에 이제 섞은 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살리실산 맺질이라는 거죠. 살리실산 맺질 살리실릭 엑시드죠.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살리실산 맺질. 근데 이게 살리실산 맺질이 참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털피노이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살리실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 육각형에 이게 링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건 다 아실 거야, 아마. 이거 벤젠이지, 뭐. 벤젠등이죠. 이제 벤젠이야, 이거 뭐, 저기, 유기화학 물질이가. 근데 여기에다 카르복실기가 달렸어. 카르복실기가. 그러네. 빨간색. 그럼 이게 뭐죠? 그다음부터 몰라. 저도 뭐 이렇게 딱 들이밀면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어가지고, 이거 재밌네. 당신이나 재밌지.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좋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안테나처럼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안테나처럼 이렇게 올라온 카르복실기가 있는데, 이거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 벤젠에 가서 카르복실산이 있으니까 이걸 뭐가 벤조산이라고 부릅니다. 벤조산. 그래? 그러니까 뭐 벤조익 엑시드, 벤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 안식향산이라고 불러요. 벤조산이 안식향산입니다. 벤조익 엑시드가 안식향산이고, 여기 한문을 보면 안식을 오는 향기를 내는 산이다. 안식이 있는 향을 내는 산이다. 이 말은 이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 벤조산의 이게 이 냄새를 맡고 있다 보면 정말 안식이 와. 근데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독교 보면 이제 크게 카톨릭하고 정교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보통 동유럽하고 러시아계 하는 정교고, 올소독스, 뭐 삼위일체, 트리니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나 남쪽은 어떻게 카톨릭 아니에요.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신교가 되죠, 보통.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걸 향을 만들어서, 향불, 인센스. 그래서 향불을 태우면 이게 안에 냄새가, 공기 중에가 그냥 아주 달콤하고 이렇게 뭔가 청아하고 엄숙한 분위기 나는 그런 향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교에서 주로 이걸 향을 만들어서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도 안식향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향산 그러게 되면 이제 뭐 냄새가 참 좋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식산이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지, 어디선가 추출을 했겠지, 그죠? 근데 이제 동남아나 외국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 나와? 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떼죽나무라는 거랑 쪽동백나무라는 거예요. 떼죽나무? 아, 이름은 뭐 이런 걸 모르겠는데, 그러셨는데, 이 열매를 보면, 여기는 이 열매를 보면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야. 우리 근처 공원에도 많습니다, 열매 중에. 이렇게 이게 뭐야, 도토리도 가지고, 뭐, 근데 약간 겉에가 하얀색, 은색이 나죠? 좀 반짝반짝 하면서. 보통 이렇게 2개 정도씩 달린 이런 게 있는데, 산에 가면 많아요. 아니, 굳이 산에다 갈 필요 없어. 가까운 공원에 가면, 제가 이쪽에 뭐, 목동 쪽에 살거든요. 목동 구로 쪽에 살는데, 그 안에, 그 가까운데 뭐 조그만 공원에 가도 이런 거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죽나무라고 불러요. 떼죽나무. 그래서 이제, 이, 떼죽나무 이름이 스티락스 자포니쿠스, 야포니쿠스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죠. 스티락스 자포니쿠스. 그 다음에 이 쪽동백나무라는 거는 좀 드물어요. 참 보기 힘든데 제가 이게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한 5, 6년 전에 보면서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래 사진 찍고 저래 사진 찍고 정말 신기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나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생겼대요. 무슨 포도나무도 아닌데. 왜냐면 이게 꽃이 요렇게 피는데 또 그대로 여러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여러 열매 보면 똑같이 생겼어. 내 눈에는. 요런 열매가 요거 따라락 열려요.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이제 쪽동백나무라고 부르고 이것도 스티락스 오바시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쪽동백나무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에서 봤어요.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1호선 그 부평역 있잖아요. 거기서 인천 1호선으로 보면 부평 시장역이라고 있습니다. 부평 시장역 앞에 스타벅스를 찾아갔어요. 부평 시장역 앞에 스타벅스를 찾아가면 그 앞에가 한 10그루씩을 하는데 얼마나 봄철에 가면 꽃이 너무나도 좋고요. 향기가 조금 초가을에 가면 이런 열매가 두루루 열려 있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자자자 그런데 이거 이제 굳이 외국에서 안 찾고 우리나라에서 찾다 보니까 이 떼죽나무랑 이제 쪽동백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나무 계열들을 보고 발삼이라고 부릅니다. 발삼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름이 학명을 보세요. 스티락스가 들어갔잖아. 스티락스 자포니쿠스 뭐 이게 자포니쿠스 재팬님이라고 스티락스 오바시아. 이 오바시아는 별 뜻은 없습니다. 뭐. 잎사귀 모양 가지고서 이름을 지은 건데, 근데 스티락스야. 왜 스티락스지? 스티락스. 여기서 잠깐 힌트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보세요. 아, 그 영감 말하는 거 보면. 아이, 그래, 내가 영감을 드릴게요. 영감. 하고 할멈, 자, 그래서 스티락스, 뭘까, 여기서? 거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여기 이제 벤제능에다가 이렇게 깃털 같은 거 담겨 있어요.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쭉 올라온 거야. 응? 여기서는 카르복실산이 올랐죠, 벤젤에서. 근데 이 카르복실산이 아니고, 벤젤에 가서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이중결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스티렌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렌. 그러면 이거는 스틸에다가 EN이가 붙은 거야. 아마도 여기 있는 이중결합을 갖다 강조하려고 EN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스티렌. 그래서 이것도 도장 한 장 찍어 놓으시고요. 또, 아니, 도장이란다. 사진 한 장 빡 찍어 놓으시고, 잠깐 기억해 두세요. 잠깐만 기억해 놓으시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폴리스티렌으로 우리가 이제 중합을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폴리스티렌 폼이라는 걸 만들죠. 그게 뭐예요? 그게 스티로폼이야. 스티로폼. 아니, 왜 아시지? 뭔 말 안 해도 아시지? 뭐, 어시장, 뭐, 이렇게 생선, 발포, 싸는 거, 스티로폼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어원이 그렇게 된 거야. 어원이, 스티로폼이라는 건 이 스티렌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스티렌이라는 거는 왜, 이 나무들에서 추출이 됐기 때문에, 스티락스라는 계열의 성명을 스티락스라고 가진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서 추출한 게 스티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무에서 나왔다 그래서 스티락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스티렌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라니까. 그런 거야? 맞습니다. 스티락스, 떼죽나무, 자포니쿠스, 그다음에 쪽동백나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이 스티락스 계열의 나무에서 추출한 게 스티렌이다. 스티렌, 이게 스티렌이 나오고 또 하나. 이 스티락스 계열에서 나오는, 이게 벤조익 액시드가 또 나온다. 이 나무들에서 벤조익 액시드, 한식향산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잠깐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렇게 안테나처럼 올라오면, 카르복실산이 올라오면 안식향산, 벤조산, 벤조이익시드, 이렇게 부르고, 요 깃털처럼 올라오는 거는 이건 스티렌이라고 부른다. 왜? 이런 것들은 다 떼죽나무, 쪽동나무 같은 스티락스 계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추출했다. 그리고 그런 걸 이해해서 그 폴리머로 만든 게 스티로폼이다. 요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뒤에 가서 훨씬 더 뭐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벤젠링인데 거기에 안테나가 올라왔어요. 이게 카르복실산, 이게 뭐 벤조기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안식향산. 근데 이제 이 옆에 가서 가지를 하나 쳐. 눈사람의 팔처럼.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하나 쳐가지고, 하이드록시기를 달고 있어. OH를. 자,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는 벤조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살리식산. 그러니까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불러. 살리실릭 엑시드. 응? 살리실릭 엑시드. 그러면 뭐가 다르지 싶은데 다 똑같아요. 요만큼 똑같고 여기 OH만 하나 삐쭉 나온 거잖아. 예? 그러니까 OH가 없을 때는 벤조산. 요 OH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살리실릭 엑시드. 뭐 굳이 하자 보면 2번에 가서 하이드록시가 있는 여기 1로 잡고 요걸 2라고 잡으면 2에 가서 하이드록시가 있는 벤조익 엑시드라고 되어 있잖아. 벤조익 엑시드. 벤조익 엑시드. 벤조익 엑시드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 가서 2번에 가서 하이드록시가 달렸다. 요거. 그러면 그걸 보고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그런다. 요것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야.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보셨어. 예? 자, 근데 이 살리실릭은 무슨 뜻이냐? 살릭스란 말에서 온 건데, 살릭스가 뭐지? 이거? 살릭스? 버드나무. 살릭스는 버드나무입니다. 그럼 이거는 버드나무에서 나온 거야? 맞습니다. 버드나무에서 이게 나와요. 살리실릭 엑시드가 추출됩니다. 버드나무에서. 그래서 이게 옛날서부터 버드나무 껍질이나 이런 걸 달여 먹으면 해열, 진통, 뭐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거라. 그 옛날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어. 그래서 해열, 진통, 이게 언제서부터냐? 뭐 이집트, 뭐 로마 이때서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리실릭 엑시드는 엑시드잖아, 산. 이게 폐하가 뭐 2.4? 염산이 폐하가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폐하가 2.4일 거예요, 2.4. 아주 강산을 먹으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속이 엄청 다 까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좋기는 좋은데 이걸 그냥 먹었다가는 아주 속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이런 해열 진통작용이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뭐 무과 시험을 보다가 말이야, 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가서 버드나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칭칭 먹어서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합격했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이순신 장군께서도 아마 이 버드나무 껍질에 가서 이 살리실릭 엑시드가 나오니까 이걸로 이 진통작용을 얻은 거 아닌가. 나는 저 혼자만의 헛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했겠나. 다른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감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서부터 이 살릭스라는 건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는 하여튼 해열과 진통작용이 있다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아이고, 코로나도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도 이제는 언제 그랬나 싶죠. 근데 어쨌든 그래,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어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잎을. 약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도 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버드나무를 우려 먹으라고 그랬을까? 살리실릭 엑시드가 나오니까, 살리실산이 나오니까, 해열하고 진통작용이 있으니까 버드나무 잎이라도 끓여서 먹어라, 우려서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살리실산이니까. 응? 자, 그래서 다시 이 살리실릭 엑시드로 이제 다시 주제로 옮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 그냥 먹었다가는 이거 폐하가 pK가 2.4나 돼요. 이렇게 되면 아세트산이 아마 4.7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세트산도 식초만 먹어도 속쓰리고 뭐 이렇게 시큼하고 싫은데, 저는 식초 잘 안 먹거든요. 횟집 가서도 이렇게 그 초장을 잘 안 좋아해요. 속이 시려가지고 이거 먹고 나면 영 안 좋아. 그래서 냉면도 잘 안 먹는데, 냉면을 먹어도 저거를 식초를 안 치죠. 어쨌든 아세트산 식초도 아마 4.7인가 그런데 pK가 2.4 정도 되면 식초랑 뭐 어떻게 된 거야? 100배?
100배도 더 강한 산이야. 어? 시초가 4.7인가 그래요. 뭐, 그러면 4하고 2니까, 이게 로그로 계산하잖아요. 로그로 계산하니까 200배네, 200배. 200배 더 강한 산이에요. 그러니 이걸 그냥 먹었다가는, 우와, 사람 미치겠죠? 예? 염산도 뭐, PK가 아니, 염산이 폐하가 2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은 못 쓴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솔트나 다른 형태로 복용해야 돼. 그러니까, 솔트, 요게 이제 H가 떨어져 나간 거, H가 떨어져 나간 거에다가 뭐 소듐이나 포텐슘이나 이런 걸 보통 결합시키죠. 그러면 다시 몸 안에 들어가면 전해질로 돼서 어떻게 H는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솔트 형태니까 여기 마이너스만 달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는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솔트나 다른 형태로 복용해요. 그래서 보통 의약품들 보면 무슨 전부 다 솔트 형태입니다. 의약품들 보면 특히 주사액도 그렇고 전부 다는 아닌데 하여튼 많은 경우가 염해 형태로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산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먹으면 먹을 수야 있겠지.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지. 근데 이거를 피부에다 바르면 이게 독한 산이니까 껍질이 까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지. 독한 산을 갖다 만약에 피부에다 발라봐. 염산을 피부에다 발라봐. 어떻게 돼서 막 번이 되고 화상을 입지. 너무 막 피부를 파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바른다는 거 아니야. 물론 농도를 아주 적게 만들어서 바르지만. 어쨌든, 그렇지. 그냥 농도 100%짜리 발랐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미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걸 보통 뭐, 0.5%? 뭐 2%? 뭐, 많을 때는 뭐 30에서 50%까지 올려가지고 50%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다 타고 까진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통 뭐 0.5%? 뭐 해서 한 2% 내로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질을 연화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발라요. 케미컬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스킨. 이렇게 되면 피부가 얇게 까지는 거야. 응? 케라틴 레이어가 아주 그냥 독한 산에 의해서 얇게 까져. 까지니까 속에서 뽀얀 살이 올라와.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피질 배출이 좋아지고, 뭐, 피부가 뽀얘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바른단 말이에요, 여인네들이. 그래서 쓰는 게 뭐, 클렌징 폼 바디워시, 스킨케어 프로덕트에 보면, 이게 들어가요, 살리실산이. 허허. 그렇지, 100%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거 썼다가 뭐, 피부 어떻게 됐다고 그랬다가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약한 농도로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크네 볼가리스 프로덕트다. 그러니까 이게 여드름 치료할 때도 여드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생기는 걸 보면 뭐 저거죠. 피지선이죠. 시베이셔스 글랜드가 여기서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가 어느 날 막히는 거야.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수구를 막아버리고 나니까 뒤에 가서 역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뚝뚝 부어오르면서 어떻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게 여드름 하실 때도 요걸 갖다 쭉 깨끗하게 짜내게 되면 금방 가라앉아 버리잖아. 그래서 이 여드름이 있으면 여기 입구를 이렇게 열어주면 자연히 배출이 되니까 어떻게 뭐 여드름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위에 일부를 각질을 싹 까주면 이 입구가 열리니까 이제 여드름이 낫는다 그런 거죠. 요거를 약간 더 독하게. 그래서 아크네 볼가리스 그런데 여드름을 볼가리스라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보통 카몬 보통의 아크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티아크네 프로덕트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티눈 제거 이럴 때는 뭐 30에서 50% 사용해요. 우와 그러니 몸에 뭐 손가락 발가락 뜨게 이렇게 발가락을 왜 이렇게 그린지 여기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티눈이 되겠다. 티눈 여기다 대고 50%를 갖다 떡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이 티눈이 살아날 수가 없죠. 완전히 통으로 뿌리채 뽑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독한 산이라서 그래요. 응? 근데 이제 산을 아주 얇은 농도로는 클렌징 폼 바디워시라고 그래서 스킨케어를 한다고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여드름 치료에 쓰고, 각질에 녹아서 이렇게 배출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독한 농도로는 티눈 제거제로 쓴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건지, 이제 이걸 살리실산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느낌이 그러니까 이걸 살리실산이 아닌 것처럼 막 선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러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린 좀 알고 먹고 알고 말하자. 요즘에 보면 무슨 화장품 뭐 뷰티 뭐 이런 데 보면 바라는 게 있어. BHA라고. BHA가 뭐야? DHA는 들어봤어. BH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찾아보면서 내가 그냥 한숨이 나가지고. 어쨌든 보시자고. 이게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를 보고 BH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인데 어떻게 치냐면 카르복실기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띄어진 거 베타. 요거 떨어지면 감마가 되겠지. 근데 여기 베타에 가서 OH가 있잖아. OH. 그 베타에서 OH가 있는, 베타에 가서 하이드록시가 있는, 베타에 가서 하이드록시가 있는 엑시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베타에 가서 하이드록시, 베타에 하이드록시 엑시드, 카르복실 엑시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BHA라고 부르죠. 나름 자기들 아주 그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BH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대. 이 얘기예요. 살레실산, 살리실릭 엑시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BHA라는 게. 만약에 알파 H에 가서 있으면 이제 뭐 AHA, 뭐 여러 군데 있으면 PHA, 뭐 또 뭐 저기 카프롤릭 엑시드, 그러니까 지방산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이제 또 LHA, 라이포, 뭐 하이드록시 엑시드, 뭐 나름 막 붙이더라고 이름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게 이게 살리실릭 엑시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살리실릭산을 포함한 클렌징 폼 뭐 이런 게 있길래 그 뭐 선전하는 거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보면 기능성 핵심 성분, 뭐 그닥 핵심 성분도 아니고 뭐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살리실산 0.5%, 0.5% 이게 조금 그래서 식품부에 자료돼 기능성 성분, 뭘 기능을 하는 건지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됐어. 애시드, 엑시드라고 좀 고쳐주면 좋을 걸. 살리실릭 애시드를 0.5% 함유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성 보고하려 막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먹고 좀 알고 바르자. 뭐 다른 선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살리실릭 엑시드 0.2%, 뭐 마이크로 클렌징 포뮬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 어드밴스드 스킨 컨디셔너, 뭐 스킨을 어떻게 잘해준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살리실산 0.2%가 들어있네.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크네를 저걸 없애준다고, 여드름을, 그냥 포밍 클린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보면 0.5% 살리실릭 엑시드 들어가 있잖아. 그죠? 0.5% 살리실릭 엑시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뭐, 젠틀 클리어, 뭐, 마디파이 아크네, 모이스처라이저.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뭐 살리실릭 엑시드. 살리실산. 이게 살리실산이라는 게 아까처럼, 안식향산에다가 OH 하나 빼꼼 달고 있는 거. 안식향산 이렇게 벤젠이 있으면, 벤젠에 가서 이렇게 COOH가 있죠. COOH. 요게 안식향산이다. 그냥 안식이 이루어져. 뭐 어디? 스티락스, 자포지쿠스, 스티락스, 오바시아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 가서 이렇게 OH를 하나 쭉 내밀어. 이러면 이제 살리실리산. 살릭스는 버드나무. 일단 요걸 아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변형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요게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모노톨피로다고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요번 동영상 시간은 그냥 좀 쉬어가려고 제가 만든 거니까. 이것도 복잡한데, 에이. 그래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이렇게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H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바라고 불러. 그래서 막 선전하는데 여드름 나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 폼 클렌징 이게 뭘 선전하는 건지. 근데 바가 뭐야? 나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여기 이런 분이 생각나지 않아? 이분 이름이 아마 바 같은데. 그죠? 맞죠? What's your name? My name is 바. 그래, 이분이 바가야. 그래, 그 바라고, 바로 폼을 클렌징 한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약자를 쓰니까, 뭐 그런 걸로 얘기하자고 농담으로 좀 얘기하자면 뭐 쓱이라는 거 있잖아. 쓱 배속. SSG. 그것도 나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SSG, 이걸 갖다가 쓱이라고 읽을까? 그 다음에 HACCP 같은 경우도, 그걸 해썹이라고 있잖아. 뭐, 해저드 어널리시스, 뭐, 그거 있잖아. 식품 유해성, 뭐, 이거 하는 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쓱하고 해썹. 근데 이것도 바라고 읽어.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맣게 보시는 뭐지, 4가지 HA를 넣었대. 그래서 아하, 바하, 푸하, 뭐, 르하?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AH는 알파, 여기는 베타였잖아. 그러니까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BH는 여기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 pH는 폴리 하이드록시 엑시드. LH는 리포, 기름짜리, 리피드.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기능이 뭐 좋고, 여드름에 좋다고 그러는데, 결국 보면 여기 살리실리, 애시드야 또.
엑시드라고 적어야지. 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포함해서 좋아진대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그래. 살리실릭 엑시드는 피부로 막 까버리고, 이렇게, 하여튼 폼클레지게 좋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티눈 제거제를 한번 찾아봐서, 티눈 제거제 진짜 살리실릭 엑시드 쓰나. 여기 보세요. 살리실릭 엑시드 50%를 합니다. 그래서 50%를, 그러니 티눈이 거기서 당할 재간이 없지. 이 밴드용으로 갖다 딱 붙여놨는데 티눈 위에다가, 근데 50% 이게 살이 50%짜리가 나오니까 아까 pH가 2.4? pH가 2.4라 pK가 2.4라고 그랬죠. 으아, 미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티눈이 견딜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뚝 떨어져 나가잖아.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던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게 무좀약 그러면 한 80년대에는 이 PM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에 솔이 달려 있거든요. 요 밑에. 그래서 솔 가지고 이렇게 무좀에다 이렇게 싹싹 발라주고 나면 시원하니 좀 그런데 근데 이걸 바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게 발에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꺼풀 막 두 꺼풀 세 꺼풀이 전혀 아프지도 않아. 계속 벗겨져. 그래서 뽀얀 살이 나오는데 발바닥에 거기다 또 바르잖아요. 그 살마저 또 벗겨져. 이게 뭐지? 나중에는 하도 그냥 통으로 막 껍질처럼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그만 발라야겠다. 한 일주일 바르고 나면 이 껍데기가 계속 벗겨지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살리실산이었어. 살리실산. 살리실산을 발바닥에다 발라댔으니, 얼마나 그냥 이 발바닥 전체가 다 허물이 다 그냥, 거죽 붙듯이 그냥 다 벗겨진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나도 여러 번 써봤어. 근데 이제 하여튼 왜 살리실산을 여기다 넣나 했더니 일단 못 쓰는 각질을 다 벗겨버리고, 왜 저 안에 가서 무좀균이 있으니까. 저 살속에 배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각질층을, 케라틴 레이어는 그냥 다 벗겨내는 거야. 바깥쪽에 스킨 익스플로레이션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성분을 보니까 멘톨이 들어가 있더라고. 또 맨솔이. 그러니까 이걸 바르고 나면 시원하지. 파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어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국소마취제 99% 리도카인, 사이로카인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어쨌든, 하여튼 카인자가 들어가면 마취제를 의미합니다. 그 특히 국소마취제는. 그러니까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가려운 것도 없어지지. 여기다 시원하고 맨솔. 거기다 껍데기 한층 벗겨버렸고. 그래서 한꺼번에 딱 벗겨놓고 시원하고 좋은데 거기에 질산 에코나졸, 뭔가 나졸, 이런 게 들어가면 항진균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무좀약, 오리지널 유효 성분이 쪽 들어가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좀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러니까 그냥 질산 에코나졸만 발라가지고는 저 안에 배겨 있으니까 침투를 못하고 무좀균을 때려 못 잡으니까 살리실산으로 한꺼풀이 아니라 몇 꺼풀 벗겨질 것 같아. 무슨 양말 벗듯이 다 벗겨져, 진짜로. 덮버섯 벗겨내듯이, 덮버섯 벗기듯이. 진짜입니다, 이거. 하여튼 이거 벗겨내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왜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시원해. 맨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질산 에코나졸을 빠바박 무좀약이 들어가니까 무좀이 치료가 된다. 하는 거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살리실릭 엑시드가 나왔어요. 이거 살리실릭 엑시드입니다. 살리실릭 엑시드. 근데 이걸 딱 옆으로 놓고 째려봐봐. 째려보면, 째려보세요. 그럼 위에는 COOH야. 여기는 알코올기야. OH.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산알코올. 내가 저 지방산 말씀드릴 때, 그때 글리세롤, 이렇게 스테아릭 엑시드, 리노렉 엑시드, 저 앞편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게 붙는 이유가 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그러니까 카르복실산이죠.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둘이 붙어가지고 물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물이 빠져나고 딱 둘이 엉켜 붙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죠. C에 O에 O 이래가지고 연결해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에스테르게라.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카르복실산하고 다시 알코올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물을 빼버리면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둘이 가서 붙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가 여기 카르복실산이고 여기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그잖아. 원래 그러니까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물을 뽑아냅시다. 물이 쭉 빠져나가고 지들끼리 엉켜붙는다고. 그게 에스테르게람이거든요. 근데 자, 살리실릭 엑시드 보죠. 여기 원래 이게 카르복실산이 있고 여기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 두 놈이 붙어야지. 붙어서 반응을 해야지.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빠져나가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걸 보고 CO가 나오면 에스테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링을 만들잖아요. 이게 두 개 오므라졌다고 쳐봐. 이게 이렇게 오므라지고 여기 오므라져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자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서 뭐 요렇게 빠져나가든 요렇게 빠져나가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가서 이제 OO가 없고 여기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링을 만들어. 여기가 뭐가 있든 간에 여기가 뭐 벤젠링이든 아니면 일자형이었다가 여기 가서 COOH가 있고 COOH 그 다음에 여기 가서 OH가 있으면 이게 또로로 말린다고. 말려가지고 어떻게 카르복실산은 여기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고 거기 가서 OO 연결된 링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진 링을 보고 락톤 링이라고 그래요. 락톤. 물론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뭐 오각형, 육각형, 뭐 칠각형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뭐 카프릴 락톤 무슨 뭐 부지로 락톤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원리는 똑같아. 머리가 꼬리를 물고 여기도 원래는 머리가 요거랑 두 개가 붙어야 돼. 근데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해서 락톤을 만들면 락톤 링을 만들면 이게 기다란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어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붙은 거는 너무 불안정해 가지고 다시 그 유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살리실릭 액시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락톤이라는 것도 락틱 애시드가 그렇거든요. COOH.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가죠. 락틱 애시드는 C가 3개니까. 근데 여기 가서 OH가 있는 거예요. 젖산. 그러면 이 OH하고 요 놈하고 또 붙어. 그래서 말려, 또르르. 응?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락틱 애시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락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락톤. 자.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스테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복실산하고 원래 알코올을 만나면 둘이 만나가지고 OH 물이 빠져나가고 락톤 링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붙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너 카르복실산이래.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알코올을 갖다 붙였어. OH를 달고 있는 놈을 갖다 붙여줘서. 뭐 대개가 저거죠. 메탄올이지. 그리고 여기 OH에다가는 카르복실을 달고 있는 COOH. 요걸 달고 있는 걸 갖다 붙여줬어. 그럼 다른 물질하고는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 사이에서도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물 빠져나가고 COO로 결합된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카르복실산이니까 여기다가는 알코올. 여기는 알코올이니까 여기다는 카르복실산. 왜? 산하고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테르 형성하니까. 한 번 더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테르 반대를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알코올을 갖다 붙이는 거야. 특히나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를 CH3OH. 메탄올 딱 갖다 붙이면 여기서 어떻게 돼서 둘이 물 빠져나가고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지. 요 밑에는 여기 알코올이니까 여기다는 반대로 카르복실산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응? 보통 이제 아세틱 액시드, 식초를 갖다 붙이면 여기는 알코올, 여기는 카르복실산 만나서 물 빠지고 에스테르.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카르복실산, 요거 알코올, 물 빠지고 에스테르를 정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물질이 두 개가 나온다니까요. 재미있는 물질. 그러니까 살리실릭 액시드도 이 산이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살 껍데기 까고 뭐 티는 빼고 뭐 이런 데다 쓰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켜버리면 에스테레오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서 다른 물질이 나오게 되고 요 밑에서 또 다른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그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런 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살리실릭 액시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알코올을 갖다 붙이는 게 지금처럼 특히 메탄올 많이 쓰죠. 그래서 보면 메탄올 갖다 보면 여기서 물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테르 결합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OH에서 여기서 빠졌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빠져나갔잖아. 요만큼. 이렇게 그려버리지. 가급적으로 안 그리려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러고 나서 맷질기가 이렇게 딱 붙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당연히 여기 CH3가 붙었죠. 맷질기가. 그러게 되면, 맷질기가 붙었으니까, 맷질이 붙은 살리실산 아니야. 그죠? 맷질이 붙은 살리실릭 액시드. 여기 보면, 맷질 살리실릭
살리실레이트, 메틸 살리실레이트 또는 살리실릭 액시드 메틸 에스터. 에스테르 결합이거든. 요렇게 요 빨간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얘기했죠. CO의 O. 이걸 갖다 에스테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림을 그릴게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 요렇게를 에스테르라고 부르거든. 그죠? 그러니까 메틸이 달려있는, 여기 메틸 있잖아요. CH3. 메틸이 달린 에스테르다. 살리실릭 액시드인데 메틸 에스테르가 붙었다. 그래서 메틸 살리실레이트.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살리실산 메틸. 살리실산 메틸. 근데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안티프라민에 맨솔하고 캄프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살리실 메틸이 있었잖아. 살리실산 메틸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이제 메틸 살리실레이트인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요게 산이었잖아요. COH. 이게 pK가 2.4나 됐으니까 이걸 독한 산을 바르니까 어떻게 살이 까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H3가 해서 OH를 딱 먹어버렸어. 산이 못 나와. 너 이제부터 산 아니야. 산 입고 내놔. 그걸 물로 빼버렸어. 그리고 CH3 요거 며칠 들어가서 이걸 딱 막아버렸어. 지금 이렇게 막았죠. 막았잖아. 더 이상 이제 산이 나올 군역이 없어. 얘는 여기 COH니까 여기서 H를 갖다 이렇게 딱 산이 나가지고 또도도독 이게 독한 기운으로 막 PK, 막 pH, 막 살 껍데기 훌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나올 군역을 막아버렸어 지금 CH3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메틸 살리실레이트는 pK가 8.2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오히려 염기가 돼. 그런 거야? 산을 딱 막아버렸다니까 이렇게 해서 산을 딱 막아버리고 나니까 뭐 산 나올 군역이 없지. 이게 오히려 연기가 돼버려요. 약간 약연기.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우리 이거 뭐 이렇게 쑤셔 팔다리가 쑤셔 거기다 이걸 딱 발랐어.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제 산에 의한 산 때문에 그렇다 살 흘러던 껍데기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오히려 이게 살리실릭 산이 흡수가 되니까 살리실릭 액시드가 아니라 요 부분이 흡수가 일어나니까 요 부분이 흡수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진통, 진통제하기가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통에 탁월한 효과. 그래서 이걸 갖다 바르면, 뭐 쑤시고 결리고 이런 게 좋아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안티프라민에 캄퍼, 맨솔하고 캄퍼 있었는데 밑에 가서 살리실산 메틸을 넣은 거예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지. 살리실산 메틸을 넣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그냥 어디든지 효과가 있었던 거야. 뭐 진통 효과도 있으니까 여기 맨솔하고 캄퍼 때문에 시원하고 뭐 이런 효과도 있는데다가 살리실산 메틸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리실산이 벤조익 액시드였는데 벤조익 액시드에 옆에 OH가 달려있고요. 예? 살리실산이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리실산이 여기 나오니까 H가 나오니까 이게 때문에 산의 효과 때문에 폐가 2.4라 되니까 살로 껍데기 훌렁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입구를 갖다 딱 막아버렸어. 물로 메칠기로 메칠기로 막아버리고 나니까 지가 어떻게 산이 돼. 오히려 약염기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몸에다 바르거나 그러면 진통 효과가 있다. 그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것도 막 진통 효과 일어나고. 근데 이게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나오던가 하여튼 먹으면 메탄올이 있잖아. 메탄올 물이 들어가서 이 메탄올로 다시 만들어져요. 여기에 가서 OH가 또 생겨. 메탄올이 돼버려. 지금 메질이었지만 메탄올이 돼버린다고. 이 CH3 OH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메탄올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 헷갈려 가잖아. 가시잖아 그분. 에탄올은 먹지. 에탄올은 술이니까. 근데 메탄올을 먹으면 어떻게 돼? 가시잖아. 이거 먹었다가 아주 독극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살리산 메질은. 근데 피부에만 바르는 거야. 왜? 피부에다 바르면 피부에는 메탄올이 생겨도 후루룩 날아가 버리거든. 알코올도 날아가는데 에탄올도 날아가는데 메탄올은 더 잘 날아가지. 오히려 시원하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부 외용으로만 써요. 외용 소염 진통제로만 쓰는 거다. 외용 소염 진통. 그러니까 어디 아까처럼 안티플라민 그다음에 모든 파스 모든이라고 좀 하면 뭐하지만 대다수의 파스 우리 또 붙이는 트랜스더멀 패치 플라스터 이런 데는 어떻게 살리실산 메칠을 쓴다. 메칠 살리실을 쓴다. 아이고 이거 설명드렸는데 좀 시간 걸리네. 자 그래서 그 이제 안티프라민 아까 뭐 호랑이 연고
이제 호랑 연기라는 살리시는 맷질이 안 들어갔죠. 이제 안티프라민에 가서 딱 그게 살리시는 맷질이 들어가니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근데 또 뭐 그런 유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파스 종류 보면 맷질 살리실레이트 들어가 있잖아. 맷질 살리실레이트, 살리시는 맷질, 그 다음에 멘톨, 원래 L이란 건 레보, 왜 이성질체 말씀드렸죠? LD, 이렇게, RS, 뭐 이런 거, 광역 이성질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페인 릴리프 패치, 근데 이 파스라는 말은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파스라는 말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영어 편으로 알파벳으로도 파스라고 적었다.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토피컬 아날제시, 국소적인 마취 효과가 있다. 카운터 이리턴트, 이런 거 좋아진다. 꼭 여기 써져 있잖아. 익스터널 유즈 오니. 바깥에만 쓰세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 메탄올이 나온다고, 메탄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메탄올, 이렇게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에탄올하고 똑같아. 구분이 안 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코올 계열들. 별의별 알코올들. 냄새 맡아봐요. 술 냄새랑 똑같아. 이거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파스 이렇게 붙이는 거 보면, 맷질 살리실레이트 이거 10%, 페인 릴리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면, 오인트먼트도 있네. 연고도 있네. 맷질 살리실레이트 연고, 페인을 고통을 감소,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부기도 빼줍니다. 이런데. 여기,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익숙한 게 이 안티프라민이다. 이거지. 안티프라민. 여기에 가서 살리시는 맷질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번도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맨소레담 하는 거. 맨소레담. 근데 맨소레담이 뭔가 싶은데, 맨소레담이 뭐길래 그렇게 됐냐. 또 네가 뭐냐 보면, 원래 이 이름이 원래 맨소레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소레담 그런데 영어 발음을 내가 일부러 그래서 적어놨어. 맨솔레이덤이야. 맨솔레이덤. 여기도 보면 맨솔레이덤이지. 맨솔레이텀이 되겠지. 맨솔레이텀. 이게 원래 이거는 맨솔에다가 페트로라툼을 갖다 붙인 건데, 이 페트로라툼 할 때 이게 페트로라는 거는 돌속자입니다. 한문이. 돌이란 뜻이야, 돌. 그러니까 피터, 저번에 말씀드렸나? 피터도 돌이란 뜻이고, 아인슈타인도 돌이란 뜻이니까, 하나의 돌거리, 일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거 있잖아, 상페테스부르크. 그러니까 이것도 세인트, 피터스버그예요. 피터스버그, 거기는. 그리고 이런 게 많아. 그래서 페트롤리움, 그러게 되면 석유가 되죠. 그것도 석유라고 쓰잖아. 석유. 그런 거 보면 이 페트로라는 거는 돌이다 이런 뜻인데, 돌에서 나오는 라툼 그러면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돌기름? 석유지 돌기름이니까. 돌기름은 석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붙인 거야. 이거 이제 페트로 빼고 라툼을 붙이니까 맨솔하고 라툼이죠. 맨솔 라툼. 그러니까 맨솔 라툼, 맨솔레이돔. 그러니까 우리는 맨솔레담. 맨솔레담은 좀 뭐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맨솔레이텀입니다. 맨솔레이텀. 근데 이거 성분을 보면 캄프하고 맨솔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프하고 맨솔이니까 우리 모노톨피노이드죠? 모노톨피노이드. 이제는 지겹지. 캄프, 맨솔. 액티브 인글리먼트, 캄프, 맨솔이다. 장내하고 박하다. 근데 또 나중에 나온 거에 보면은 이런 게 근육통에 강한 맨솔레담, 맨솔레이텀, 맨솔레담 로션 이렇게 했는데 그 성분을 보게 되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살리실산 맷질이 들어가 있어. 응? 여기 보면, 여기 살리실산 맷질, 그리고 요건데, 조금 더 확대, 보면, 살리실산 맷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맷질 살리실레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애들은 보면, 전부 다 맨솔, 캄파, 그 다음에 살리실산 맷질, 이런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맨솔 이렇게 되는데, 이게 DL, 덱스트로레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살리실산 맷질이 되어 있는, 이런 얘가 있다. 이게 또 맨솔레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페트로라툼이라는 건 페트롤리움 젤리인데, 이게 뭐냐면 바셀린 흔하게 이 바셀린이라는 뜻도 말이야. 이게 원래 그 독일에서 이렇게 이민 온 분이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바스라기 독일어로 워터를 바서라고 그러거든요. 바서. 예? 거기서 이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이제 베이셀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 왜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왜 어떻게 성씨가 트럼프가 되지? 트럼프라고 무슨 도박 카드 할 때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드럼프트예요. 독일어로는. 독일 이주자잖아. 이민 뭐 몇 세대 되니까. 이게 뭐 독일어에서 이렇게 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셀이라는 것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파스라 이게 영어가 아니라고. 이게 아마 일본식, 영어를 또 일본식으로 변형한 애예요. 그럼 그 오리진이 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거, 파스 같은 거를 붙이는 반창고, 이런 걸 보고 플라스터라고 불러요. 반창고를 플라스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 트랜스더멀 패치라든가 플라스터라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워낙 파스가 유명해지니까 어쩌다 따라서 그것도 파스라고 따라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는 플라스터 아니라 트랜스더멀 패치라고 불러. 근데 이게 오리진이 파스란 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일본식의 그 어떤 영어나 외국어, 뭐 포르투갈어 뭐 이런 거, 또 뭐 이제 이런 그걸 또 우리가 받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박힌 건데, 일본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네 그 가타카나로 그냥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로 당당하게 발음하면서 하니까 이게 도무지 알아둘 수 없는 말이 돼버리잖아. 일본 말로 보면 뭐 커피를 코이라고 부르잖아. 코이인데 어떻게 커피가 코이로 변했지 싶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다시방, 미숑 뭐 이렇게 쇼바 이런 것처럼 맥도날드라고 쓸 수가 없거든요. 일본 글자로는. 맥도날드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썼냐면 마쿠 도나르도라고 써놨어. 마쿠 도나르도. 그러니까 글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 여기 보면 일본어로 제가 뭐 일본어 잘 못하지만 이게 살원 파스입니다. 파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루도 타이프 마일드 타입 마일드 타입인데 마이루도 타이프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게 글자가 몇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야사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플러스터 이걸 갖다 또 굳이 그냥 영어로 잘해 적던가 굳이 이렇게 가따로 적으니까 후라스타 예? 플러스터를 얘기하는. 그래서 또 이게 파스란 말이 있기도 하고 일본식으로는 이 한자를 갖다가 자기네도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시푸가 되죠. 시푸.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스포라고 읽어. 스포제 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원래 이게 스포란 말이 없대요. 근데 일본식 한자야. 일본식 한자가 또 우리가 역으로 읽은 거야. 이 파스도 마찬가지야. 일본 사람들이 이 영어나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적어 놓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따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는 이 페이스트예요. 컨트롤 페이스트 붙여놓다 컨트롤 V 있잖아. 컨트롤 V. 이게 페이스트란 말이 반죽이란 뜻이죠. 원래는 반죽. 뭔가 반죽. 근데 이게 뭐 붙다, 붙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반죽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이게 독일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트가 이게 연고란 뜻이 됩니다. 오인트먼트. 근데 아마도 여기서부터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어에서 연고 이런 의미에서 이 페이스트를 가져다가 독일어로 읽으면 파스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앞에만 따는 거야. 뒤는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 파스가 되잖아. 페이스트에서 앞에만 따니까 파스가 되잖아. 파스. 이런 거래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트가 좋아. 그럼 뭐 그거까지 봐준다고 쳐요. 근데 페이스트에서 참 이걸 알고 나서 너도 정말 이 페이스트를 이탈리아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파스타가 됩니다. 이태리 말로는 파스타가 뭐예요? A로 돼요. 붙이다 반죽이라고 그러죠. 반죽. 혹시 그거 맞습니다. 혹시 그거 맞아요. 파스타라는 게 반죽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게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밀가루 반죽 뭐 무슨 반죽 할 때 반죽. 이태리 말로는 파스타래요. 하하. 그래서 보면 우리 물파스 있잖아. 물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파스 S 뭐 이런 파스를 보면 전부 다 여기 보면 우리 아는 거예요. 요거 확대해서 봅시다. 성분을 보면 살리실산 메칠 들어가 있잖아. 살리실산 메칠. 그 다음에 DL 캄파 들어갔죠. 모노토피노이드, 맨솔 들어갔죠. 티몰 있네. 사이몰, 말리향에서 나온다는 거. 이제는 여기는 용내도 들어가 있네. 이게 캄파 중에 뭐 장내가 있고 용내가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뭐 드래곤스 브레인 뭐 이런 거지. 용내. 이게 이런 게 쫙 들어가서 얼마나 후끈후끈하겠어. 후끈후끈 막 이래.
캄파, 맨솔, 사이몰, 용내까지 접어넣네. 다 모노톨피노이드. 우리 동영상 주제 모노톨피노이드. 그다음에 살리실산 며칠까지 들어가서 이제 진통 효과가 더 이제 쑤시는 거 없어지지. 거기다 디펜히드라민 이건 뭐냐, 안티히스타민이라고 항히스타민제인데 가려운 거 없애주는 거 항히스타민제. 이 마스트셀이라는 세포가 뭐 이렇게 히스타민을 쫙 뿌려놓거든.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적이 일어나고 캐럿고 뭐 두드러기 나오고 뭐 이런 거 그걸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이 가려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살리실산 며칠 들어가니까 진통 효과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있는 모노톨피노이드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모노톨피노이드가 들어가니까 캄파멘토테알몰 뭐 용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후끈후끈 시원하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디펜히드라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가려워? 가려운 것도 없어져. 가려움 없어져요. 가려움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이 파스 좋다. 야 이걸 한 잔 딱 붙이니까 시원하지 그냥 후끈후끈하고 좋다. 근데 전부 다 진통 효과랑 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가려운 거 없애고 후끈후끈 뭐 이래. 진통이지 원인 치료가 아니라고. 원인 치료가 아니야. 뭐든지 질병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야만이 질병이 낫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증상으로 완화시키는 거지 원인 치료가 아니다. 응? 여기 그래서 뭐 살리실산 메슬이 있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다 모노톨피노이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물파스 같은 경우도 성분이 뭔가 하고, 뭐 물파스 종류 많잖아요. 뭐 무슨 물파스. 이름도 바꿔가지고, 뭐 벌레 물려 가려운데,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물파스가 성분이 다 다르길래, 뭐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뭐 대표적인 몇 개를 다 분석해 봤어. 다 분석해 봤더니, 전부 다 캄파멘톨이야. 응? 캄파멘솔. 다 모노톨피노이드다. 거기다 어떤 대다수 경우는 살리실산 며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쑤시고 아픈데 이게 물파스 발라도 좋다 이거지. 진통 효과. 하여튼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살리실산 며칠 살리실레이트가 들어간다니까. 아까 어디? 예? 안식향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며칠 메탄올 붙여가지고 아시죠? 위에 카르복실계에다 메탄올 붙이니까 어떻게 며칠 살리실레이트가 돼버렸잖아. 그거 살리실산 며칠.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이몰, 티몰. 사이무스 볼가리스, 모노톨피노이드죠.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방부 효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가려움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벌레 물려 가려운데,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국소마취제도 들어가더라고요. 국소마취제가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 느낌 없어지는 거지. 국소마취제까지 발라주니까. 그래서, 이 성분을 갖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파스든 뭐든 이런 게 대다수가 우리 모노톨피노이드 쓰더라. 모노톨피노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 말듯한 그 안식향산에서 살리실산에서 이 메칠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메탄올 통해서 살리실산을 효과를 보는 거더라. 진통 효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리스테린, 이거는 상표를 없앨 수밖에 없는 게 리스테린이라는 말을 안 하면 이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뜬 거고. 근데 하여튼 리스테린도 보면 이게 성분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말이죠. 우와, 유캅틸리몰, 유칼립톨.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칼립톨. 왜? 말씀드렸죠? 유칼립투스에서 나온다고 시네올, 카주프로 오일. 그것도 모노톨피노이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살리실산 며칠은 이거는 입에다 헹구는 건데, 이게 메탄올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이몰드라고 레보멘톨. 이게 모노톨피노이드인데 살리실산 며칠을 갖다 이거 구강 헹구는 데다 이렇게 쓰더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밌는 게 이제 벤조산 나트륨까지 그래. 안식향산까지 이거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데 더 깨는 거는 에탄올이 들어가. 96%짜리 에탄올이 들어가는데 에탄올 함유량이 22.37%야. 이거 거짓 소주예요, 소주. 그래서 막 여담으로 술 먹을 돈이 없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이걸 먹어버린대. 이게 이래도 되나? 아니, 근데 에탄올이 22%가 넘어요, 22%. 응? 하여튼 간에 이러대. 그래서 나야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프라그, 충치, 잇몸관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살리실산 며칠을 이런 데다가 쓰면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보십시다. 이제 유칼립톨, 티브 이런 거 먹어서 입안이 화하니 시원하겠지, 뭐. 그럴 것 같아. 벤조산이 있으니까 뭔가 좀 향도 나고, 술이 들어가니까 좀 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살리실릭 엑시드에서 하여튼, 에스테르 반응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카르복실산은 알코올을 만나면 에스테르를 만든다. 그래서 아까는 위에다가 반응을 시키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밑에가 알코올이 있잖아. 여기다가 반대로 카르복실산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OH에다가 카르복실산을 여기다 붙이면, 이래도 위에 건 가만히 놔두고, 이 밑에 거에다가 카르복실산을 붙이면, 여기도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붙였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카르복실산은. 카르복실산 대표적인 거. 아세틱 액시드. 식초. 식초를 갖다 여기다 딱 갖다 붙였어. 그럼 여기서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COO로 연결이 되겠죠? 그게 에스테르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럼 연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가서 요 위에 있는 카르복실산은 그대로 뒀어. 그대로 뒀는데, 여기 OH에 가서 이게 가서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게 돼. 이렇게 붙게 된다고? 그러면 요거 이름을 읽을 때 뭐냐면, 여기 아세틸기가 붙었으니까, 아세틸기가 붙은 살리실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릭 엑시드, 아세틸 살리실릭 엑시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세틸기가 붙다고 해서 아세틸기가 붙은 살리실릭 엑시드다. 이런 뜻이 되죠. 더 다르게 얘기하면 모노아세틱 엑시드 에스테르 오브 살리실릭 엑시드, 살리실릭 엑시드의 모노아세틱 엑시드 에스테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놈이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산이 이게 살리실산은 피부 껍데기 확 까진다고 그랬잖아. 2.4라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산은 맞는데 이게 좀 바뀌니까 옆에 가지가 색깔이 바뀌니까 여기 조금은 덜 나와. pH 3.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2.4보다는 훨씬 낮은 거잖아요. pH 3.5인가 그런데 3.8인가 덜 나오니까 피부 훌러덩 까지는 건 좀 덜해. 그런 게 나오는데, 아니 그게 뭔데 그래? 왜 이렇게 아세틸기를 붙여놓고 그래? 이게 바로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이게 바로 아스피린. 이게 바로 아스피린. 이거는 먹어도 돼. 왜? 아까 식초랑 반응시킨 거니까 몸에 가서 아무리 분해도 봤자 식초지 뭐.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살리실산이 몸에 들어가니까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 해열 진통 효과가 나타나. 이게 바로 아스피린. 이게 백몇십 년 전에 이걸 개발한 게, 아까 말한, 이게 다 알고는 있었어.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게 이게 살리실산이 좋기는 좋은데, 이거 먹었다가 피부가 확 까진단 말이야. 속에 가서, 배창시에 가서 껍데기가 다 풀어도 까지지 않겠어요. 그냥 먹었다가는.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밑에다 아세틸기를 딱 붙여놓으니까 조금 덜 나오더라. 그러니까, 속쓰리고 막 이게 껍데기 까지는 건 그런 현상은 없어지더라. 하는 거지. 그런데도 아스피린 먹으면 속쓰리 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위궤양이니까 이럴 때는 아스피린 쓰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런 효과에 의해서 이게 바이엘 회사에서 이 아스피린을 만든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아주 아주 굉장히 안전하고 그냥 요즘에는 혈액응고 못하게 하려고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혈소판이 응집이 되는 거 방해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스피린이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요 위에다가 붙인 거 그거는 살리실산 맷질이었다. 위에다가 메탄올을 붙인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메틸 살리실레이트 그건 바깥에서만 쓴다. 왜? 메탄올이 나오니까. 그래서 파스, 물파스 이런 거 대다수는 다 살리실산 맷질이다. 근데 그가 밑에 있는 알코올에다가 오히려 카르복실산을 갖다 붙여버린 거단 말이에요. 위에는 놔두고 밑에 있는 알코올에다가 역으로 갖다 붙이니까 아세틸 살리실릭 엑시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스피린이다 이거지. 이게 바로 아스피린. 거기다가 또 재밌는 점은 하나가 여기 거꾸로 돌려볼까? 거꾸로 돌려보면 여기 이제 OH가 있어가지고 이 OH가 있으면 이게 폴라 특성을 띈단 말이야. 폴라 전기를 띠니까 이놈아는 우리 피부나 이렇게 지질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기름이 좀 성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뇌에 가서 이제 무슨 진통 효과나 이런 거를 거기 가면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BBB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과할 때도 여기 기름 성분이니까 기름 성분이어야 어떻게 잘 통과가 된다고. 그래야 약효가 빨리 난다.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좀 기름으로 가야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 이걸 난폴라 해야 되는데, 이게 OH이기 때문에 폴라이다고.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갖다 막아버리고 나면, 여기로 막아버리면, 그래도 훨씬 난폴라해져. 폴라에서 난폴라해져.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폴라, 난폴라, 전기를 띄느냐, 안 띄느냐, 이걸 갖다 블락킹을 어디서 차단하냐, 이런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얘기 잠깐, 이거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게 몰핀이에요, 몰핀. 몰핀 마약 그거 하자. 진통 효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몰핀 보면, 여기가 N이 있죠? N이 들어가 있는 거, N이 들고 쓴맛이 나고 이런 거 보고 알칼로이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칼로이드인데, 여기 보면 OH기가 두 개나 있잖아.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OH가 있으면 이게 폴라해요. 전기를 띄어야 돼. 그러게 되면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게 BBB라고 아까 그 브레인 쪽에 들어가줘야 우리 뇌를 통과를 잘해야 진통 효과 우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몰핀도 뭐 또 대단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OH이기 때문에 가서 이게 그나마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몰핀인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원리 아까 아스피린처럼 아스피린도 아까 OH기를 막아버렸잖아. 아세틸길로. 응? 아세트산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렸잖아. 막아버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세틸계 CH3CO가 가서 붙은 거 아니에요? CO가. 그래서 이걸 딱 OH기를 띄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난폴라에 전기를 안 띄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 효과를 얻어진 게 뭐냐면, 여기 나오네. 여기 OH기가. 이게 전기를 띄니까 이것 때문에, 뇌에 잘 못 들어갔는데, 이거 딱 막아버렸어. 여기 아세틸길로.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러면 이게 난폴라 전기가 없는 아주 이렇게 된다고 전기가 없다고 난폴라 전기가 없어져요. 극성이 없어져. 전기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놈인데 어쨌든 이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되면 아세틸기가 붙었으니까 두 개가 붙었으니까 다이아세틸 몰핀이지. 몰핀에서 다이아세틸 몰핀.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이게 바로 헤로인이야. 이게 바로 헤로인 그 마약 죽여먹어. 뭐 어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몰핀을 더, 난폴라하게 만든 게 헤로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헤로인 효과가 훨씬 세고 전부 다 그러잖아. 나는 마약 이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근데 이게 헤로인이라는 게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니까. 아까 아스피린하고 똑같은 원리야. 아스피린도 아세틸기로 딱 막아버렸잖아, OH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세틸기를 가지고서 여기 또 OH를 딱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OH기가 힘을 못 쓰게 됐어. 힘을 못 써. 그래서 원래 이런 데는 전기를 살짝 띄는데 폴라인데 이건 난폴라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BBB를 잘 통과해서 머릿속으로 잘 통과하니까 탁월한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해롱해롱 되는 거지. 사람이 맛이 가버렸대. 마약 효과가. 이게 바로 다이아세틸이잖아. 두 개 있으니까 다이아세틸 몰핀인데 이거의 이름이 다이아 몰핀 그러다가 이걸 아주 헤로인이라고 바꿨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헤로인인데 나는 그래서 헤로인이 이런 말이 있잖아. 헤로 여기 이가 붙은 거. 이게 뭐죠? 헤로인. 이거는 히어로우 영웅에서 여성용이니까 여걸 여자 영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헤로인하고 이 헤로인하고 같냐? 비슷할 것 같아. 이거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왜 어디서 만드냐? 바이에른 회사에서 만들었어. 아까 그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 똑같아. 거기서 만들었어. 헤로인을. 마약을 그랬다니까. 어쩌다가 그걸 이따 얘기로. 그래서 이게 같은 오온 아닌가 하고 찾았더니 오온은 다르다고 어쩌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헤로인이란 말도 헤로이시 독일어로 이게 스펠링 잘 써야 되는데 독일어는 헤로이시인가 이거 확실히 않아요. 헤로이시가 아주 영웅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영웅스러운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헤로이시 거기서 따온 말이래. 헤로인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의 헤로인하고도 관계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면서도 살짝은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원래 오는 다르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아스피린을 만든 게 바이에르 회사잖아요. 그게 바이에르 회사 제가 독일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버쿠젠하고 저기 어디야 쾰른 이런데 프랑크푸르트 이런데 갔는데 근데 레버쿠젠에 가니까 레버쿠젠은 그 손흥민 선수 있던 데라 대단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우리나라 면사무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보니까 아주 황량하던데요 가보지. 너무 실망했어. 그 레버쿠젠에 가보면서. 근데 거기 레버쿠젠에 가서 이 바이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그 황량한 벌판에 바이오립 회사, 이 유명한 바이오 회사가 거기 있더라고. 깬다. 역시 독일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막 이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헤로인이란 말이 여거리 때, 이게 헤로인하고 스프링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런 적이 말씀드렸고, 이거 보세요. 헤로인도 바이에르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45년도 이전까지는 합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헤로인을 갖다가, 이거 쓰면 너무나도 진통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쓰자. 이거 써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게 광고도 하고 말이죠. 이게 그 광고입니다. 바이에르 회사에서 광고. 아스피린하고 헤로인. 아주 그냥 세다티브 진통 효과가 있고, 특히 뭐 기침도 막아주고, 뭐 이렇게 막 선전했던 광고 문구. 바이에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합법적으로 판매가 됐어. 헤로인이라는 것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마약으로 취급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판매 금지를 시키고 그런데 아까 그 원리도 보면 몰핀에다가 그 아세틸기를 붙여서 딱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아스피린의 원리도 살리실산에서 아까 OH기를 아세틸기로 막아버린 거다. 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자, 이제는 그 발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삼이란 말, 뭐, 여기저기서 뭐, 쓰는데 무슨 샴푸에도 나오고, 바디로션, 근데 이 발삼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뭐,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거래,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얘기하는데, 그 발삼이 정확히 정체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바에 따르면, 이 발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죠. 이제 벤젠에서 이렇게 안테나처럼 올라오면 이게 벤조익시다, 안식향이다, 벤조산이다 그랬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깃털처럼 올라오면 뭐라고 그랬죠? 이거 말씀드렸는데, 요거 눈도장 한번 찍어 놓으세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스티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폴리스티렌폼, 그래서 뭐 스티로폴 나오고, 뭐 스티락스, 자포니카 스티락스 오바시아, 뭐 떼죽나무, 쪽동백나무,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티렌인데 그 위에 가서 지금처럼 보세요. 스티렌인데 다시 그 위에 가서 또 한번 올라와. 뭐가? 카르복실기가. 그러면 옆에 있는 벤조익 액시드하고도 비스무리하면서도 아니잖아. 벤조익 액시드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 이거는 스티렌 위에 가서 또 한번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나믹 액시드라고 부릅니다. 계피산. 이거 뭐 정말 계피나무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벤조익 액시드하고 신나믹 액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나믹 액시드도 뭐 그냥 보면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깃털처럼 올라온 스티렌에다 거기에 가서 카르복실기가 한 번 더 달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벤조익 액시드하고 좀 유사하죠. 벤조익 액시드가 조금 요 부분이 좀 늘어났다. 위로 좀 이렇게 늘어났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벤조익 액시드와 이 신나믹 액시드를 갖다가 통틀어서 이걸 발삼이라고 부릅니다. 발삼.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상당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송진처럼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나오면 송진이고,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진. 그러니까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진,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발삼진. 그게 발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마치 송진 말린 것처럼, 로진처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향기롭고, 그래서 이걸 또 많이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발삼이라는 거는, 정의상, 이렇게 벤조익 액시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나믹 액시드가 있어야 돼. 벤조익 액시드가 나오거나 신나믹 액시드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발삼이라고 이렇게 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씀드렸던 떼죽나무, 스티락스 자포니카, 그 다음에 쪽동백나무, 스티락스 오바시아, 이게 발삼인 거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발삼이다. 좋은 향기가 난다. 근데 외국에서 나무에 따라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 이 발삼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스티락스라는 원래 뜻이 향기로운 수지를 만든다. 수지가 나오는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스티락스가. 그래서 하여튼 스티락스에서 이 스티렌이라는 게 발견됐고, 그 위에 카르복실기를 하나 더 붙였더라. 그러면 계피산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향기롭다. 그래서 이 벤조익 액시드가 나오는 이 안식향이 나오는 우리나라 떼죽나무, 쪽동백나무. 하여튼 그래서 이 벤조익 액시드랑 신나믹 액시드가 나오는 걸 발삼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벤조익 액시드나 신라믹 액시드가 나오는 걸 발삼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발삼이라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정의를 하면 올레온해진다. 기름처럼 떨어진다. 기름처럼 떨어지는데 거기에 벤조익 액시드나 신라믹 액시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벤젠 유도체인데 위에 카르복실가 달린 벤젠 또는 위에 스티레온 위에 카르복실가 달린 벤젠 그게 신라믹 액시드죠.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발삼이라는 건 올레온해진 기름처럼 뚝뚝 떨어지는 이런 레진인데 거기에 벤조산이나 계피산이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에서 나오는 레진은 송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발삼나무 레진은 발삼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하겠죠. 소나무 레진은 송진, 발삼나무 레진은 발삼. 그래서 플랜트 스페시픽 레진 인 플랜트 스페시픽 솔벤트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자기 종이에 따라 내가 나 이센셜로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런 솔벤트 만들고 싶어. 그 솔벤트에 플랜트 스페시픽, 예? 플랜트 스페시픽 레진이 나오더라. 특히나 이 벤조익 액시드, 신라믹 액시드가 나오는 경우에 그거를 발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송진이 아니라 이건 발삼이다 이거야. 왜? 향기가 나거든. 송진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고 송진은 송진의 파이닌, 알파 파이닌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지만 이거는 벤조익 액시드나 신라믹 액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달콤한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송진이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수지, 이렇게 나오는 수지는 벤조익 액시드, 신라믹 액시드가 나오는 수지는 발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발삼이란 말의 어원이 원래 밤, B-A-L-M, 밤이 이게 또 향료다, 뭐 향수다, 뭐 이런 뜻이 돼요. 향이 나오는 물질, 이게 발삼이라는 거는 하여튼 정의상 벤조익 액시드, 신라믹 액시드가 나오는 향기로운 물질이다, 향기로운 수지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발삼이라는 게 그런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벤조익 계피산, 벤조익 액시드나 신라믹 액시드가 나와야 그런데 이 발삼이라는 게 워낙 그냥 여러모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들었어도 그렇게 안 들었어도. 그래서 원래 발삼의 정의상 이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들어가야 그걸 발삼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메카 발삼, 뭐 캐나다 발삼, 또 뭐 밤 오브 길레드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들었는데도 향기가 나니까 그런 것도 그냥 다 발삼이라 싸잡아서 부르게 되죠. 왜? 그러니까 흔하게 그러니까 정의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면 그걸 발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발삼이 뭐냐 그러면 모르지. 왜냐면 하도 여러 정의 가지고 다 발삼이라고 붙여버리니까. 근데 원래 정의상 어떻게 안식향산이나 계피산이 들어가야 그걸 발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 향기가 좀 난다 그러면 그냥 좋은 의미로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수분 폭탄 물광 케어 뭐 이게 뭐 바디로션 선전 문구인데 물광 케어 발삼 키트 이런데 이게 뭘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삼이다 이러면 이게 뭔가 좋은 거 향기로운 거,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와전돼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디로션이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더말 발삼, 이렇게 있는데, 스킨케어 하는데, 이게 괜히 발삼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발삼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죠. 또 발삼 헤어 샴푸,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발삼이 도대체 뭔데? 근데 벤조산이나 계피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도 그냥 향기 나는 거, 이런 의미로서 그냥 발삼이란 말을 쓴다, 이거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향기로운 식초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걸 갖다가 발사믹이라고 불러요. 발삼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벤조산이나 계피산이 들어간 게 아니야. 여기는 안 들어갔어. 벤조산 계피산이. 그런데도 향이 나는 식초, 뭐 맛있는 식초, 뭐 독특한 향의 식초, 뭐 이런 의미에서 발사믹 비니거, 발사믹 식초, 뭐 발사믹 드레싱, 뭐 이런 말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는 벤조산이나 계피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향기롭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어원이 똑같아요. 발삼이든 발사믹이든. 그래서 발사믹 식초라는 거고 이게 이태리에서 발사믹 식초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처음으로 오리지널로 이게 등록된 이 발사믹 식초라고 그래요.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모데나라는 회사에서 나온다는 건데 보면 이태리 말에도 좀 비슷하니까 읽어볼게요. 아마 아세토 발사미코 그러니까 발삼 식초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라디지오날레 그러니까 아마 트레디셔널 아닐까 싶어. 그 다음에 디엘 모데나 이건 회사 같고 하여튼 뭐 이렇게 향기로운 뭐 독특한 맛의 뭐 이런 뜻에서 발사믹 식초란 말을 쓰고 이게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또 발사믹 드레싱이니 위에다 뭐 야채 이런 데 뿌려 먹는 거 이거 발사믹 드레싱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이탈리아산 발사믹 식초
57%를 넣었다. 저 이번에 그래서 발사믹 드레싱을 처음으로 사봤다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에는 저런 관심도 없다가, 그래, 이거 발사믹 드레싱 보이길래, 한번 맞춰보자. 이거 사왔죠. 뭐, 그래서 소스도 발사믹 소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다, 저기 벤조산 계피산 안 들어갔는데도 뭐 향기롭다, 뭐 이런 의미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사믹 글레이즈,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뭐 샐러드 뭐 이런 거, 뭐, 뿌려 먹으라고. 자,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노톨피노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어떤 뭐 의약품도 그렇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런 뭐 발사믹 식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떤 뭐 가십거리, 아니면 뭐 관련된 뭐 흥미로운 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음 편부터는 이제 본래 궤도로 들어가야죠. 모노톨피노이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톨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15개짜리. 세스키톨피노이드. 세스키톨피노이드도 뭐,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할 게 있으니까, 다음 편에는 이제 세스키톨피노이드, 또 거기 위해서 다이톨피노이드, 이렇게 이제 연장해서, 만들어, 동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